안녕하세요. 예성아카데미 조진규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정부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휴업과 휴직에 관한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휴업과 휴직에 관한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련해서 의, 요건, 내용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용유지 지원 사업 개요입니다. 고용유지 지원 사업이란 무엇이냐? 경기의 변동, 사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이나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의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과 휴직 같은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럼 저희가 알아볼 휴업과 휴직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겠는데요. 첫 번째로 휴업이란 근로자와의 고용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근로 의무를 면제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휴직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되 일정 기간 보직이 정지되어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비슷한 내용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요. 휴업은 사용자의 규칙 사유로 발생하는 것을 말하고요. 휴직은 사용자의 규칙 사유나 근로자의 규칙 사유로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차이점은 그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휴업지원금의 지원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총 4가지인데요. 첫 번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 그러니까 사업장의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해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뒤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휴직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아야 한다. 휴직 기간, 고용유지 조치 기간이 지나도 1개월까지는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아야 된다. 사업장별로 1년 중 비수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수기 때는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세 번째 요건이고요. 네 번째, 총 근로시간을 20% 이상 단축하고 휴업 중 신규 채용을 하지 않아야 된다. 즉,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최소한 20% 이상은 단축을 시켜야 된다. 단축을 시켜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고용유지 조치 기간에는 신규 채용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 마지막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 총 4가지가 휴업지원금의 지원 요건이고요. 다음은 휴직지원금의 지원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휴직지원금의 지원 요건은 휴업의 경우가 굉장히 비슷한데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 휴직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내용,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아야 된다는 내용, 그리고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면서 휴직기간 중 신규 채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내용. 마지막 내용이 다른데요. 휴업지원금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최소 20% 이상 줄여야 된다는 것이 요건인데, 휴직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를 해야 된다는 것이 요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차이점은 이 부분인데, 동일하게 그러한 기간, 고용유지 조치 기간 내는 신규 채용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 동일합니다. 그래서 휴직지원금의 지원 요건도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란 어떤 경우냐?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로 고용유지 조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에 직전 달의 재고량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말씀드리면 고용유지 조치 실시하는 달의 전달의 재고량이 전달이 속하는 달의 전년도 평균 재고량 대비 50%가 증가한 경우. 두 번째,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달의 전달의 재고량이 전달의 직전 2분기에 분기별 월 평균 대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경우. 세 번째, 고용유지 조치 실시하는 달의 전달의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달의 매출액 대비 15%가 감소한 경우. 네 번째, 고용유지 조치 실시하는 달이
달의 전달의 매출액이 전달의 직전 3개월의 월 평균 매출액 대비 15%가 감소한 경우. 다섯 번째, 고용 유지 조치 실시하는 달의 전달의 매출액이 전달이 속하는 달의 전년도 월 평균 대비 15% 감소한 경우. 여섯 번째, 고용 유지 조치 실시하는 달의 전달의 매출액이 전달의 직전 2분기에 분기별 월 평균 대비 계속 감소하는 추세인 경우. 이 외에도 몇 가지 더 기준이 있는데요. 이 전체 이 경우 중에 한 가지만 해당이 된다면 해당 사업장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라고 인정받게 됩니다. 다음은 지원 내용입니다. 휴업과 휴직지원금의 내용은 동일한데요. 첫 번째, 지원 기간입니다. 당해 보험연도의 기간 중 휴업기간 180일을 한도로 지원하겠다. 즉 보험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내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지원 금액. 휴직이나 휴업수당의 3분의 1을 지원하고 대기업의 경우에는 2분의 1을 지원한다. 즉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직이나 휴업수당의 3분의 2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단 휴업의 경우 총 근로시간이 50% 이상 단축된 경우는 대기업도 2분의 1이 아닌 3분의 2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 1인당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고요. 다음은 지원 절차입니다. 지원 절차도 마찬가지로 휴직과 휴업의 경우 동일합니다. 먼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및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1개월 단위로 제출합니다. 그러면 고용노동지청은 사업계획서 접수 이후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심의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를 하게 되고요. 사업주는 그러면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를 하고 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고용센터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에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 경우도 동일한데요. 계획신고 시에는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와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 그리고 근로자 대표 선출 관련 서류, 노사협의 관련 증빙서류 등 약 10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계획신고 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와 휴업이나 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수당 지급 내역, 수당이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말하고요. 그 외에도 약 7가지 서류가 있는데 그 모두 취합해서 지원금 신청 시 제출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휴업과 휴직에 관한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지원금은 신청하거나 관리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다가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관련해서 알아보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예성아카데미나 예성과 인사합시다 카페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